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FC 조태룡 사장의 각종 비위 사실이 도의회에 보고됐다는 보도를 어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FC를 거친 많은 사장들이 이렇게 여러 구설과 의혹에 휩싸이며 이 사장을 견제할 확실한 장치 마련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집중 분석 보도합니다. 지난 2008년 창단한 강원FC. 창단 10년 동안 4명의 사장을 거쳤습니다. 초대 사장을 지낸 김원동 씨는 성적 부진에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습니다. 그러나 사퇴 이후 수천만 원의 업무 추진비를 골프장 접대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문순 지사의 추천인을 따돌리고 두 번째 사장이 된 인물은 남종현 그래미 회장. 하지만 부임 한 달도 안 돼 최 지사의 압력을 받았다며 돌연 사퇴를 선언하는 등 강원도와의 끊임없는 갈등 속에 결국 1년 만에 사퇴했습니다. 3대 사장으로 등장한 이문주 전 국제심판은 프로축구 최초 여성 대표로 주목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팀은 창단 6년 만에 처음 2부 리그로 강등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 4월 강원도는 구단에 대한 첫 특별 검사를 실시해 횡령과 부당지출, 예산집행 부적정 등 15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결국 성적 부진과 재정 악화, 도의회와의 갈등 등으로 2년 반 만에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6년 3월 현 조태룡 사장이 취임했습니다. 프로야구 넥센 단장을 하면서 수완을 발휘해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로 불렸습니다. 강원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파격적인 선수 영입, 1부 리그 승격, 구단 브랜드 가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개인 비위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퇴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축구 연맹으로부터 2년의 자격정지 징계 공고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강원FC 역대 사장들은 거의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사장을 견제할 만한 강원도의 의지와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구단주인 강원도지사가 선택한 인물의 전횡이나 무능을 견제할 세력이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사장의 비위를 목격했을 강원FC 직원들조차 나서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사의 어떤 이사 진행한 결과를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거기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할 만한 그런 이사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올해만 115억 원의 혈세를 쏟아부은 강원FC.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강원FC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강원도의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울창한 산림자원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 공간인 치유의 숲이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미 도내 4곳에 조성이 됐고 내년까지 삼척시 미로면에 한 곳 더 들어설 예정입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국립대관령 치유의 숲. 서울에서 온 정신장애인 20여 명이 산림치유 지도사를 따라 열심히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피톤치드가 많이 나온다는 소나무 숲길을 걸으며 숲의 소리를 듣고 잎을 날려보고 숲의 기운을 만끽합니다. 안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철저하게 해주시고 앞에 스트레칭도 해주시고 숲도 느끼실 수 있게 중간중간 쉬시면서 설명도 잘 해주시는 것 같고 걷기 좋게 잘 되어 있어서 임신부 태교부터 어린이, 장년층,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곳 치유의 숲 건강측정실에선 스트레스 지수와 혈관 노화 검사 등 10여 가지의 다양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12,000여 명이 다녀갔을 정도로 인기입니다. 사철 물소리가 있고요. 또 맑은 새소리 들릴 수 있고 공기도 굉장히 맑고요. 또한 또 강릉 시내하고도 굉장히 가깝죠. 그래서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삼척시 미로면 활기리에 치유의 숲 공사가 한창입니다.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이곳은 내년 말 문을 열 예정입니다. 삼척 치유의 숲과 자연휴양림 그리고 산림휴양치유마을과 더불어 삼척의 대표적인 휴양치유시설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강릉의 국립대관령 치유의 숲, 횡성의 국립청태산 치유의 숲 등 4곳에 이어 삼척 치유의 숲까지 모두 5곳으로 늘어납니다.
산림이 그동안 단순히 보거나 찾아다니는 정도였다면 앞으로는 몸과 마음을 치유해서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국토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 자원을 활용하는 치유의 숲은 오는 2020년까지 전국 51곳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도가 원주 종축장 부지를 도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한다는 내용의 안건이 도의회 예비심사에서 부결됐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의원들의 판단인데 원주 지역의 반발 여론도 의식한 결정입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들은 도개발공사 현물 출자에 대해 하나같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재 부채 비율이 360%에 이르며 자산 가치가 높은 종축장 부지를 내준다고 해도 행정안전부의 공기업 부채 가이드라인인 250% 아래로 낮출 수 없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가이드라인이 250%인데 297%에 그 말만 믿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만 믿고선에 우리가 모험을 해야 되나요? 알펜시아 매각도 번번이 무산돼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사체 차환 승인으로 시간을 번다 해도 일시적일 뿐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부지 매각하고 주식 매각하고 해가지고 과연 강원개발공사가 정상화가 되느냐, 이거는 사실 굉장히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원주 시민들의 반발도 의식했습니다. 도유지라 하더라도 원주에 있는 만큼 원주시와의 긴밀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원주 시민을 위한 도유지로도 활용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계획은 없고 강원도 개발공사 회생을 위한 단지 출자를 위한 땅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내년 만기되는 공사채가 5,144억 원으로 부도를 막기 위해서는 현물 출자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이 강원도의 설명입니다. 종축장 부지는 난개발이라든지 매각이라든지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최근 3년. 그러니까 알펜시아가 팔릴 때까지는. 4시간 가까운 심의 끝에 원주 종축장 부지 현물 출자안은 결국 삭제됐습니다. 이번 출자 동의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강원도는 당장 대안을 찾거나 원주 지역의 협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큰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지난 2014년 6월부터 운항이 중단됐던 속초항의 북방항로가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초항을 모항으로 하는 정기항로 추진 상황을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가 주도하고 중국 기업이 자본금을 투자해 설립한 법인이 속초항 정기항로 취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크루즈라는 이 회사는 여객과 화물을 함께 수송하는 17,000톤급 카페리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530여 명의 승객과 컨테이너 300여 개, 승용차 80대를 나를 수 있는 선박을 일본에서 들여와 국내 여건에 맞게 개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초 해양수산부에 여객 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했고 현재 선박 인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기술시설부터 해가지고 일단 선박이야 당연히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거고요. 몇 가지를 부족되어 있어요. 선박 인수와 수리 등을 마치는 대로 속초항을 모항으로 일본 기타 큐슈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는 정기 항로를 취항할 계획입니다. 금년 12월에 취항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면허가 나면 이제 바로 취항을 하는 거죠. 이와 별도로 속초항을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선 항로 개설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골든브릿지 크루즈라는 회사가 27,000톤급 크루즈선을 투입해 속초항에서 일본 후쿠오카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는 항로 취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북방 항로가 중단된 이후 속초항은 대형 크루즈선이 지나가는 기항지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는 항로 개설 작업이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정부가 자본 잠식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를 저희가 여러 차례 해드린 바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동반 부실로 이어진다는 목소리가 컸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통합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홍한표 기자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 통합으로 동반부실화되면 폐광지역의 피해를 우려했습니다. 광해관리공단이 가지고 있는 재원으로 폐광지역에 이 광해 방지라든가 경제 회생 사업을 하고 있는 게 현재 광해관리공단 아닙니까?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물공사는 사실상 망한 기업이라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두 기관이 통합하더라도 2022년 광물공사의 부채가 4조 5천억 원에 달해 광해관리공단 재원으로 한 해 이자 1,500억 원을 갚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물공사 보면은 광해관리공단하고 통합해서 어쨌든 구조조정을 해보겠다 하는데 광해관리공단 수익 가지고 지금 부채 못 갚습니다. 아시죠? 네. 잘못하면은 동반부실할 수도 있어요. 앞서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두 기관이 통합해도 2021년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3,573억 원에 달할 것이라며 묻지마식 통합에 반대한다는 자료를 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통합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두 기관이 통합하려는 정부 방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해외 자원 개발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광물자원공사를 살리기 위해 지난 3월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최근 4년 동안 강원도에서 산림 태양광 400여 건이 허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웅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림 태양광 허가 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지난달까지 강원도에서는 424건, 371만 제곱미터의 면적에 산림 태양광 허가가 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산림 태양광 허가 건수보다 10배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최근 4년 동안 강원도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사례가 1,0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운천 의원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의 경우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원산지 거짓 표기와 미표기로 모두 1,145건이 적발됐습니다. 이는 한 해 평균 286건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강원도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29건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면서 도내에서 개에 물려 해마다 100명 이상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개에 물려 응급처치하거나 병원으로 이송한 환자는 2015년 111명, 2016년 134명, 지난해 133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과 2017년에는 사망자도 1명씩 발생해 개물림 사고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청탁금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공무원과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높았습니다. 공무원 2,087명과 민원인 1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민원인의 91%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하고 92%는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93%의 민원인이 공직의 부조리 관행이나 부패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공직자의 88%도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정청탁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오늘 영동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 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영서 지역은 오늘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또 강원 내륙 지역은 서리가 내리고 강원 산지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내일 낮을 기해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강원도 이통장 연합회는 오늘 화천 공설운동장에서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17개 시군의 이통장 3,800명이 참석해 유공자 포상과 축하 공연, 노래자랑과 체육 행사가 마련됩니다. 특히 남북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시점에서 평화 지역인 화천군에서 한마음으로 평화를 염원하고 소통과 단합을 증진시키는 화합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도내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진로 박람회가 춘천에서 열립니다. 오늘부터 19일까지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리는 이번 진로 박람회는 12개 상담실이 마련돼 학생들의 진학과 진로 상담을 1대1로 진행합니다. 또 도내 21개 특성화 고등학교가 운영하는 37개 진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도내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15,0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염동열 국회의원의 관광진흥개발기금에 폐광지역 지원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염동열 국회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10년 동안 강원랜드가 낸 관광진흥개발기금 1조 2,600억 원 가운데 폐광지역에 지원된 금액은 580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염 의원은 강원랜드가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해 설립된 만큼 관광기금 대부분이 폐광지역에 쓰일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내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4동 가운데 한 동은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외장재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종선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공동주택 6,800여 동 가운데 7.3%인 504동이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외장재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